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저 지금 3시 반 마감했고요. 금연 오늘도 마이너스 2.6%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는 좀 너무 약했어요. 왜냐면은 이 출자 전환 관련된 납입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나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오늘 구간 이쪽에 이 18,900원, 아니 39,000원 요 자리에 올라섰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저항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항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밀리면서 당장적으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돌파 시도가 못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회로를 좀 돌려드리고 싶지는 않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냉정하게 말해도 지금 자리는 뭐요? 반등을 기다리는 자리가 맞지. 아니 12만원에서 계속 홀딩하라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팔라고 하면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금양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느 채널에서 봤는데 12만원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하다가 5만원대도 버티라고 하다가 갑자기 4만원, 3만원 가니까 이제서야 매도하라고 하더라. 내 평단은 12만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70%인데 어떻게 매도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계속해서 간다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매도하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가 하락을 한 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어때요? 오늘 주가 하락 종목 씁니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역대 몇 번째죠?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좀 많은 하락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진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8월 5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구간을 보면은 모든 종목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에요. 코인 시장.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택을 빨리 하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미래에 비교를 해보면 코인 시장과 그다음 주식 시장이 있을 때 과연 주식 시장이 없어지고 코인 시장이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코인 시장이 없어지고 주식 시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솔직하게 지금 금융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주의자예요. 이미 어차피 이번에 대선에 이제 됐고 다음 대선은 나올 수가 없죠. 임기가 이제 8년을 채우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그래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돼서 코인이 미래다 했지만 한순간에 돌변할 수도 있어요. 왜? 뭐 중국 쪽이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게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트럼프에서 입에서 코인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양도 지금 이 IRA 법안 때문에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폐지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화당 의원들이 뭐요?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IRA 법안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어요. 보면은 IRA 폐지, 공화반 텃밭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세제 혜택 변화 또는 보조금 정책 변화 같은 불확실성 위험이 상당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IRA 반대 의지가 거세더라도 EV 관련 투자 및 인센티브는 공화당 텃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IRA 폐지보다는 명칭 변경, 내용 수정 및 축소 정도의 합의를 예상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 있다? 공화당 텃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 주에 공장에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2차 전지의 반등 모멘텀은 사실상 IRA 폐지가 아닌
축소로 의견이 좁혀지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IRA 법안이 폐지보다는 축소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축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축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왜? 우리는 폐지를 생각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축소한다고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금양은 어쨌건 유상증자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건데 IR에 보면 크게 상관없지 않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니죠. 결과적으로 IRA 법안이 2차 전지 섹터를 움직여주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양에도 수급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양의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MSCI에서 편출됐죠. 편출. 자, 리밸런싱이 언제 진행되냐면 11월 25일에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패시브 자금 나가는 금액이 몇백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동시호가 때 11월 25일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패시브 매도 물량이 나오면 동시호가 때 하락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주가를 올려다 놓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은 개인적으로 출자 전에 대한 공시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앞에 구간 매물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는 금양이 좀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는 반등을 좀 해줘서 올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11월 15일에 뭐가 있죠? 실적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양의 주포들도 효율을 엄청나게 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1월 15일 되면 실적 나오죠.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올려다 놔봤자 실적 실방 매물 또 쏟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11월 25일 되면은 MSCI 편출 물량 나가죠. 그럼 또 올려봤자 또 동시효과 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다 놔봤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게 또 11월 15일과 11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는 시점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보시고 내년 3월에 뭐 거래 정지된다, 상폐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나 이런 건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잡주도 많이 해봤잖아요. 저 부채가 많다라고 상폐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업에 이렇게 나와요. 계속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의의를 제기한다. 이런 감사 의견 문구가 나오는데 이건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회계 자료, 그렇죠? 금양이라는 회사의 이런 회계 자료나 아니면은 공정 가치 평가 금양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평가가 있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자회사 가치가 100억인데 1000억으로 부풀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공정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한 부분이 없고 회계상 부정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어떻게 해요? 검사 의견 적정이에요. 근데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냥 금양은 한정 봐도 상관없어. 코스피라서. 한정 의견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근데 이 한정 의견 또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채 많다고 한정 의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기업의 종속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뜰 수는 있어요. 뜰 수는 있다. 근데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양에 대해서 뭐 거래 정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자본 잠식 이런 게 아니면은 절대로 쉽게 거래 정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일단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정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뭐 보니까 뭐 자본 잠식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볼 건데 자, 자본 잠식률을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자, 자본금 분의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곱하기 100 하면 자본 잠식률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자, 렉이 좀 걸리는데, 자, 반기 보고서 가보면 되겠죠. 자, 반기 보고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상태표. 자, 여기 보면은, 자, 자본이 얼마죠? 자본이 2천억이고, 자,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 눈에 안 보이네. 자본금. 자본금은 200억. 그럼 200억 해서 200억 마이너스 아까 얼마죠? 2천억인가요? 2천억 하면 곱하기 100 하면 전혀 자본 잠시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 상장 폐지 이런 부분들일 건데 사실 벌점이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벌점을 맞을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악재가 다 이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일단 11월 25일 실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니죠. MSCI 관련된 부분 11월 15일 실적 관련된 부분 요 두 개인데 요거 지나면 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지나면 뭐 없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그래도 어떤 부분 1,000만 주를 수중하고 증여하고 이걸 이제 블락딜이나 EB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12월에 공장이 다시 재가동된다라는 뉴스만 뜨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장 건설이 재가동된다는 뉴스만 뜨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호재의 무디입니다. 호재의 무디요. 왜냐면은 앞으로 나올 11월 15일이나 12월 25일 MSCI 편출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 영향을 바로 받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이러한 부분들 실적이나 MSCI 편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매수 탄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고 반등할 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상 여러분 평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있고 제가 일단 금양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공시가 5시에 공시가 좀 나오면서 시간외가 좀 떴죠. 시간외가 1% 정도 마이너스 3%인가 2%에서 플러스 1%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공시 뜨기 전에 이 출자 전환 관련된 이런 납입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거래 전화에서 문의한 결과 출자 전환 완료 납입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그럼 결과도 뉴스가 곧 나오겠죠? 라고 했는데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왜 뉴스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 뉴스 보도하는 거 10만원, 15만원이면 되거든요. 기사 하나 써주는 거. 그래서 기사 써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띄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한 방에 주가를 띄워서 뭘 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공시가 5시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2시에 미리 오늘 공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출자가 완료됐다. 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거래소 전화해보니까 많은 금양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주니 이건 납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유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좀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딱히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요 관련돼서 꼭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연 관련돼서 제가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되죠? 010-9201 자, 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보냈는데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주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평단이 10만 원인데 지금 37,000원이자 만약 63%잖아요. 여기서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하는 놈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매도를 하라고 했고 지금 37,000원에도 매도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10만 원짜리부터 계속 간다. 회사를 믿고 기다리자. 연말까지 회사를 믿고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말 되는데 주가가 37,000원인데 이제 와서 대응하자? 마이너스 63%인데? 개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13만원 구간, 13만원, 12만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를 드렸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작년 11월부터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요. 금양이 10만원에서 13만원 왔다 갔다 할 때 매도해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매도 기회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 잠깐만 좀 볼게요. 제가 금양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병 유상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볼게요. 흡사하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10이랑 BW가 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들어가겠죠. 그죠? 유상증자 들어가겠죠. 무슨 유상 들어가겠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돈 참여하고 어떻게 돈 다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가 올라갔다가 금양이 빠져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을.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만약에 빠졌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하고 박스권 치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되고 저는 거의 높은 확률,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섣부르게 여러분한테 뭐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데 좀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5일선만 잘 보라 그랬고 5일선 자리 지키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5일선 무너질 때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뭐 분봉상 60분봉을 보더라도 밑에 구간에서 굳이 좋은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면은 현물을 매도하고요. 현물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다라면은 쇼커버링을 해서 쇼커버링을 갚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던져서 선물을 매도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박스권 상승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반등 타점 제대로 잡아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금양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IRA 법안 때문에 금양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IRA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죠. IR 법안은 2024년도, 자, 생물보안 2024년도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생산되는 원자재와 장비를 막는 게 IRA 법안, 중국에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는 게 생물보안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이 전부 다 어디로 온다?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IRA 법안 때문에 주가가 금양이 막 50배, 에코프로 40배, 뭐 포스코 10배 이런 식으로 올랐죠. 그럼 생물보안법도 현재 트럼프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트럼프 서명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 종목에서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이죠. 지금이 기회예요. 항상 남들이 안 살 때 사서 남들이 살 때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습니까? 영상 마지막 참고하시고요. 자, 금양 관련돼서는 위에 번호로 금양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그리고 이 금양, 왜 도대체 금양이 돈이 없어서 주변 유상증자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 재무제표보는 간단한 기법들까지 넣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